2022년 12월 23일 오후 3시 17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 76번 버스 정류장.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목격자들이 증언합니다. 갑자기 버스에서 누군가 내리자 그 여성이 준호야!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그 순간 30대 남성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이모! 저예요! 준호예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간 매일 이 자리에 서 계시던 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65세.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15년 전 제가 50세였을 때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 3년간의 기적 같은 시간과 15년간의 간절한 기다림.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건 3시 17분이라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됐어요. 15년 전 겨우였어요. 제가 50세 되던 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마트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3시경 이 정류장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7살. 교복도 너무 작고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인 아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주머니, 저 죽고 싶어요. 17살 아이가 죽고 싶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서로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너는 네 아빠가 키워. 싫어, 너가 키워. 결국 둘 다 도망가고 17살 아이를 그냥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같은 아이도 살 가치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한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럼 이모가 키워줄게. 너는 이제 이모 조카야. 그 순간 그 아이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요? 진짜 저 키워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너는 우리 준호야. 그때 그 아이가 한 약속. 이모, 저 매일 3시 17분에 집에 올게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이모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왜 하필 3시 17분이냐? 제가 학교에서 여기까지 76번 버스 타고 정확히 3시 17분에 도착해요. 50세인 저에게는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준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왔어요. 3시 17분. 시계보다 정확하게. 이모, 저 왔어요. 그 밝은 목소리에 50세인 제 마음도 확 젊어지더라고요. 집까지 가는 10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첫날 밤 준호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이모, 저 정말 꿈 아니죠? 내일도 이모가 계실 거죠? 바보야, 이모가 어디 가겠니? 매일 3시 17분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준호와 함께한 첫 생일. 제가 미역국 끓여줬는데 준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모, 저 이런 음식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부모님 이혼으로는 생일도 잊고 살았거든요. 편의점 컵라면이 생일상이었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더 울었어요. 준호는 정말 효자였어요. 제가 아플 때는 학교도 안 가고 간병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5등을 했어요. 이모, 저 변호사 되면 이모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50세인 제게 이런 꿈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2010년 3월 17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3시 17분에 나와서 기다렸는데 준호가 안 내리더라고요. 4시, 5시, 6시 해가 져도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전화 왔더니 준호가 어제 전학 갔습니다. 그 다음날 진실을 알았어요. 정장 입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준호 부모입니다. 이제 저희가 형편이 좋아져서 준호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이미 새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는 제 조카 같은 아이예요.
혈연 관계도 아니면서 무슨 조카입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에게는 아주머니를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잔혹했어요. 저를 잊으라고? 3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살았는데 그 모든 걸 잊으라고? 그 이후로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3시 17분이 되면 자동으로 다리가 움직이더라고요.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당연히 안 와. 준호야, 이모야, 어디 있니?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만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몇 년이 흘러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약속했거든요. 매일 3시 17분에 집에 올게요. 주변 사람들이 언니 이제 그만하재요 해도 저는 우리 준호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준호 학비를 모았어요. 혹시 돌아와서 이모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바로 줄 수 있게. 60세가 넘어서는 스마트폰도 배웠어요. 카카오톡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준호야 라고 한 글자씩.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5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시 17분에 나왔어요. 50세부터 65세까지 제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서 보냈어요. 바보 같죠? 이제 준호도 32살 어른이 됐는데 저는 아직도 17살 준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에요. 2022년 12월 23일. 그날도 평소처럼 3시 17분에 나왔어요. 76분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평소와 똑같은 버스. 그런데 버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내리더라고요. 키 큰 남자. 정장을 입고. 그 남자가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모, 그 목소리 준호야? 그 순간 15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모, 정말 이모세요? 준호가 달려오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모, 정말 여기 계셨구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거예요. 15년 만에, 정말 15년 만에.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1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가 가장 고마운 분께 인사드리고 시작하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모가 아직도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니.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1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저는 그랬어요. 괜찮아, 준호야. 이모가 바라던 게 이거야.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15년 동안 매일 여기 나온 보람이 있어. 이모는 하루도 너를 잊지 않고 있었어. 준호가 더 울더라고요. 이모, 제가 이제 이모 모실게요. 매주 토요일 3시 17분에 이모께 올게요. 지금 준호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3시 17분. 준호와 새 며느리가 함께 와요. 이모, 저도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65세인 제가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돌아와요.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